오늘은 상가주택 투자를 하고 있는 시간 부자님 모시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 부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본업은 농업인이고 상가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시간 부자라고 합니다. 저는 자산은 35억 정도 되고요. 저는 자산보다는 월 현금 흐름을 중점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시간 부자님이 현재 30대시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은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하는데 아파트 투자 말고 이렇게 건물 투자를 하신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처음에는 원래 실거주용 아파트를 매수했었어요. 근데 제 본업인 농업이 직업 특성상 1년에 수익이 한 번에 들어오는 시스템이거든요. 직장인과 정반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차익형 투자보다는 수익형 투자를 하고 싶었어요. 수익형 투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원룸 건물 투자를 선택한 거죠. 제가 원룸 건물 투자한 이유는요. 첫 번째는 주거는 필수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상가나 다른 오피스 같은 수익형 투자보다는 임차인이 받기가 쉽다고 판단했어요. 실제로 제 건물은 이제 80%가 이제 1.5로 이제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건물 투자는 건물 플러스 토지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즉 땅에 투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고금리나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시장이 어렵지만 인건비나 공사비 등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축 건물이 이제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투자할 때보다 투자금이 2배 정도는 더 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역전세 방어가 비교적 쉽다고 판단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금의 상승이나 매도한 차익으로 수익을 보는 구조잖아요. 꽤 긴 시간을 이제 갖고 이제 투자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수익형 같은 경우는 월세가 한 달에 한 번씩 쌓이는 구조예요. 저는 여기서 나온 수익을 모아서 투자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역전세 방어용으로 사용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원룸 건물은 처음부터 이제 전세가를 높게 책정하지 않으면은 가격이 낮아서 역전세 방어가 좀 가능합니다. 그럼 이 건물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알아봤을 때는 건물 투자는 좀 상대적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을 어떻게 좀 마련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보통 건물주라고 하면은 뭐 부모님이 부자이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에 성공해서 건물주가 되었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이제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셋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가난했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쓸데없이 이제 소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적게 벌어도 많이 모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을 때에도 저는 월급의 70%는 저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에 이미 저는 저축이 생활화되어 있었던 거죠. 투자금을 마련하게 된 첫 번째는 제 실거주 아파트를 이제 매도하고 시골의 작은 아파트를 매수했었어요. 보통 이렇게 하기가 힘든데 저는 이제 지방에 살다 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놀라운 거는 시골의 작은 아파트로 갔는데 거기가 5층에 제가 살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밤에는 이제 너무 주변이 조용해서 나가기도 무서웠죠. 저희 가족의 이제 홈테크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또 몇 개월 지내다가 이제 건물 2호기까지 이제 준비하게 되면서 이제 그 작은 아파트마저 매도하고 지금은 이제 월세로 옮긴 것이죠. 그리고 투자금을 마련하게 된 두 번째는 대출을 적극 이용했어요. 2호기까지 신축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제가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용했고요. 그리고 건물 투자는 취득세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많이들 모르시던데 취득세는 무이자나 부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는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 총 6억 원이 되는 투자금을 마련한 거죠.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 기존의 실거주집을 파셨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출 레버리지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투자금을 마련하신 거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또 투자와 실거주 분리해가지고 지금 또 월세 사시면서 그렇게 투자를 계속 해오신 거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근데 아까 취득세 같은 경우에 원래 그 원룸을 저희가 취득을 하면 이게 4.6%인 거죠. 네네. 근데 신축을 하면 이게 몇 %예요? 신축을 하면 이제 그것 금액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9억 원을 초과하다 보니까 3%. 3%구나. 네, 지방세까지 한 3.5%. 네. 취득세가 나왔어요. 그럼 그걸 한 번에 안 내고 이렇게 나눠서 또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한 번에 내면 이제 비용이 이제 1억 원이 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무이자나 부분 무이자로 제가
쪼개서. 그럼 아까 시간부자님께서 기존 있는 건물을 산 게 아니라 신축을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네. 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원래 이제 구축 건물을 투자하려고 했었는데요. 구축 건물 같은 경우는 좋은 입지에 매물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건물주 입장에서 좋은 입지에 수익률이 잘 나오는데 굳이 그 건물을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건물이 어떻게 유지 관리가 되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구축 건물 같은 경우는. 중고차를 예를 들면 알 수 있는데요. 차에 대해 잘 모르면 뭐 차가 어떻게 관리되고 유지되는지 알기가 힘들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건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유지 관리가 되는지 제가 알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축보다는 신축 건물을 투자한 것이죠. 중고차 같은 경우에 보면 누수된 차나 이런 거 있는데 모르고 사서 고생하는 분도 많잖아요. 맞아요. 건물도 관리가 잘 안 된 거 괜히 잘못 사면 힘들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냥 신축을 하는 게 더 안전하다, 맞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는 거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러시겠지만 구축 아파트보다 이제 신축 아파트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맞아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저도 신축 건물에 가고 싶었어요. 우리가 보통 그 기존에 있는 건물 사는 거하고 이거 신축한다고 생각했을 때 신축을 하는 게 훨씬 힘들잖아요. 네네. 저는 당연히 힘든 일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야기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집 지으면 10년 늙은다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물론 쉽지 않은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한테 제일 힘든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었어요. 건축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대출을 일으켜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 이제 PF 대출 문제가 뉴스에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 역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이자로 계산해 놓은 금액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제 필요했던 상황이죠. 그때부터 이제 뭐 할 수 있었던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뭐 일용직도 해보고 이제 불어난 이자를 제가 메꾸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다 하고 그렇게 최대한 준공 때까지 버틴 것 같아요. 이거 처음에는 예상을 못했던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금리가 올라갈 줄 몰랐고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돈은 그 이상으로 거의 2배, 3배가 네, 들어가는 2배, 거죠. 3배 정도 들었어요. 와, 그러면서 이제 일용직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하셔가지고 네. 결국에는 해결을 하신 거죠. 최대한 이자를 버텼죠. 너무 대단하시네요, 정말. 근데 저희가 보통 이런 뭐 다가구 주택을 뭐 매수한다 했을 때 제일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이 관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뭐 나중에 임대도 자주 맞춰야 되고 민원도 계속 들어오면 해결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임차인 관리나 건물 관리는 관리 업체가 있고요. 건물 청소나 임차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처리해주는 이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는 그 임차인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드리고요. 가끔 임차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건물주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건 이제 월세라는 저한테 수익을 주시는 분들인데 감사한 마음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농사일을 하고 있을 때도 월세가 들어오는 거 보면은 제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번거롭긴 한데 일단 요즘에는 대행해 주는 곳이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위에 내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은 힘들긴 하지만 나에게 또 돈이 들어오니까 네. 기쁜 마음으로 하신다. 맞습니다. 공실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공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입지에 좋은 지역에 물건을 구매해야겠죠. 그래도 만약 공실 생긴다면은 그 방 컨디션을 보고 리모델링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깨끗하고 살고 싶게 유지해놔야 되거든요. 저는 원룸 건물 투자자라면은 어느 정도 셀프 리모델링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는 이제 뭐 도배나 장판, 뭐 시트지, 전기 작업 등은 제가 할 수 있고요. 뭐 오프라인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건물에 들어가는 유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같은 것도 우리가 부분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거기서 제일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 인건비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직접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다 줄일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게 되게 또 유리하고 제가 들으면서 되게 공감 갔던 부분은 공실이 난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컨디션을 좀 좋게 해가지고 공실을 좀 없애려고 하는 맞죠. 그런 부분이 되게 열심히 하시고 되게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룸 투자를 좀 그래도 계속 해오셨으니까 이거 할 때 팁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저희 소치인님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입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서울도
지역마다 입지가 다른데 수도권과 지방은 더 심하겠죠. 입지는 자기가 직접 공부하고 발로 뛰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좀 힘드시면 뭐 강의를 들으시거나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으면 이제 지역을 컨택하고 그 현장에 직접 가봐야겠죠. 입지를 파악한 후에 건물에 나온 땅을 공부해 보면은 좋은 매물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률인데요. 건물마다 수익률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구축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을 광고하는 중개사무소에 가면 알 수 있고요. 그 매물을 많이 보면 볼수록 이제 안목이 좋아지겠죠. 신축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가 있으면 이제 가설계를 통해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신축할 땅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신축 투자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멘탈 관리입니다. 건물 투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좋은 입지에 사서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크게 만날 일이 없어요. 원룸 건물 같은 경우는 임차인 한 분 한 분이 저희 고객입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생기면 바로바로 저한테 연락이 와요. 건물 짓는 것도 힘든데 임차인 관리가 힘들어서 이제 사람 문제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하기 위해서 제 멘탈을 관리하고 참을성과 좀 인내심을 좀 키워야 합니다. 와,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만 다 얘기해 주셔서 많이 배웠고요. 정리하면 입지 정말 중요하고 네. 수익률 잘 네. 봐야 되고 멘탈 관리까지 네. 이렇게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다가구 좀 관심 있어가지고 현장 임장도 가고 부동산을 가보고 했는데 직접 가니까 매물을 이렇게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매물에 따라서 뭐 수익률도 안내해주고 그래서 저도 느꼈던 게 이걸 내가 지금은 잘 모르니까 보는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 많이 봐야지 내가 그 눈을 키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만 딱 골라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간 부자님처럼 건물주가 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이제 저 같은 흑수저도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하면은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은 고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세비트님처럼 먼저 그 길을 가고 있는 선배분들이나 멘토분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이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투자를 이제 시작한 것만으로도 이제 부자의 길에 와 있다고 하셔야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시고 부동산 투자에 재미를 찾으셔야 오래오래 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빌 게이츠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이제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것은 당신 잘못이다. 항상 제 마음속에 이제 새기고 있는 명언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저희 채널 와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신 시간 부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